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1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최고 강도 공세를 예고한 뒤 테헤란 전역에 강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중동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미국이 오늘 이란에 대한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그 요르단에 나가 있는 그 우리 특파원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제 그 그 테헤란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강하게 이뤄졌다고 하는데 테헤란 주민 말을 들으면 이번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가장 강력한 타격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테헤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이지 않습니까? 네. 그 전에는 이제 뭐 핵시설이라든가 탄도미사일 공장 아니면 탄도미사일 발사대 이런 위주로 공격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뭔가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서 도시 중심부라든가 도시 중심부에 있는 아마도 이제 정밀 타격이겠죠. 혁명 수비대라든가 아마 바시즘 민병대라고 밑에 조직들이 있는데 네. 그런 곳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타격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지난 주말부터 해서 계속 가장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서 최대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강렬한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분위기로 계속 갈 것 같긴 합니다. 갈 것 같긴 하고 이것으로 분수령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하면서 미국도 아마도 이제 이란 측에 지금 새로 들어선 지도부의 반응을 계속 보면서 공격을 계속 지속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종전 조건으로 내걸었었는데 이 조만간 전쟁을 끝낼 거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뭔가 이 전쟁에 좀 변곡점을 맞았다 이런 그 시각도 있거든요. 이 시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씩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레짐 체인지라서 체제를 교체하겠다까지 얘기했다가 체제 안에 지도자까지 받아줄 수 있다. 미국이 원하는 지도자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모스타바까지 그러니까 그 말대로 안 된 거겠고요. 이번에 이제 무조건 항복까지 했다가 지금은 점점 이렇게 조건을 조금 더 약화시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뭐 출구 전략을 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함으로써 뭔가 이 사람들에게 신호를 줄 수 있죠. 전쟁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고 다른 조건에서 빨리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어떤 좀 신호를 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격은 계속 강화하면서 이어지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은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이라든가 뭐 휴전을 암시하는 듯한 휴전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강렬한 그런 발언보다는 뭔가 수위를 낮추는 그런 발언이 느껴집니다. 아마도 이제 조기 종전을 아마 사람들에게 좀 알리려는 메시지로 생각됩니다. 예, 조건을 축소시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생각했던 조건과 축소된 조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그 조건이라는 게 지금 군사 목표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완전히 이란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얘기했다가 체제 내에는 인정하겠다 했다가 지금 이제 군사 목표가 달성되면은 뭐 승리를 선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군사 목표라는 게 일단 봤을 때는 뭐 핵시설이 되겠고요. 이제 탄도미사일 같은 것들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미국과 이란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 대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도 상당히 지금 지분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도 어떤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의 요구는 좀 더 강경한 요구가 나올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거보다는 뭐 이쯤 하면 됐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 될 텐데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서는 목표라든가 네타냐후 총리 간에 어떤 조율이 있거나 어떤 합의점을 찾게 된다면 아마 그 지점이 될 텐데 아직까지 거기가 어디까지는 뭐 결정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와 조율이 이루어지면 그 시점이 이제 종국적으로 전쟁을 좀 중단하는 그 시점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것은 뭐 미국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지분이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인데 원하는 조건은 훨씬 더 강경합니다. 이를테면 체제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 정도까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 정도까지 할 의사가 있을지는 불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까지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또 장기전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결코 제가 봤을 때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와 뭐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가 워낙에 친한 거는 모두 알고 있고 이번에도 공조하에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네타냐후 총리와의 어떤 의견 충돌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질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이제 주가 될 것인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전쟁이 이제 좀 길어지면서
유가도 오락가락하고요. 그리고 미국 내 여론도 좋지 않은 점들이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이제 중간 선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쟁을 지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좀 낮게 나오고 있죠. 역대 예. 전쟁들에 비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안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봤을 때 어제 전쟁이 곧 끝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었죠. 그러니까 조기 전쟁 암시하면서 뭔가 좀 유가가 안정되는 듯한 모습도 있고 뭐 전 세계의 국가들이 뭔가 좀 안도의 한심을 쉬는 듯한 모습도 보였었고요. 오늘 아침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신 올린 트위터를 봤더니 미국 안에서 이제 텍사스주에서 새로운 정유 공장이 이제 뭐 건설을 시작할 거다면서 미국의 에너지 패권을 되찾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또 본인이 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계속해서 유가가 물론 걱정이긴 하지만 큰 문제는 없고 미국이 지금 이것을 되찾는 과정이고 뭐 전쟁을 짧게 끝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유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불안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아마 그 사람들을 뭔가 달래려는 듯한 그 사람들에게 이 전쟁은 뭐 이렇게 빨리 끝날 수 있으면서도 아주 중요한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패권을 찾기 위한 전쟁이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 글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도 그 유가에 큰 영향을 주는 지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의 SNS 글, 그러니까 빠르게 내려간 그 네. SNS 글 때문에 뭔가 백악관 내에서도 좀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런 관측도 좀 있거든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에너지부 장관은 뭐 호위하기로 했다가 지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뭐 호위하기로 했던 결정이 났다가 뭐 취소가 되는지 그것은 뭐 알 수가 없겠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화법 자체가 너무나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장관이랑 보좌진들도 아마 좀 곤혹스러운 면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그 호위 작전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호위해서 호송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해군이 들어가서 이렇게 뭐 호송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역시나 그렇다면 이 에너지부 장관이 쓴 글은 잘못된 거 언론 지운 것은 아마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기 위해서 이란이 이제 기뢰를 설치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그 미국이 이 이란에 기뢰 설치하는 선박을 타격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영상을 미국이 공개를 했는데 관련 영상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영상을 보면은 배 한 척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네. 미사일을 발사를 해서 타격을 시키고 폭발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 미국의 이런 요격 그 능력이라든지 공격력을 어느 정도로 보일 수 있을까요? 우선 지금 그 기뢰를 이렇게 이제 뿌린다고 하죠. 바다에 네. 뿌리면 가라앉게 되면 그것이 이제 신호를 탐지해서 이제 지나가는 배들을 공격하게 되는 건데.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이란 해군 자체가 워낙에 좀 열악하기도 하고요. 예. 기뢰를 뿌리는 것 같은 건 저는 이제 고속 보트 같은 걸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해군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열악한 수준이긴 합니다. 근데 예. 그것이 이제 몇 개라도 이제 떨어지게 되면 위치를 찾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고요. 엄청난 그 지역은 이제 배들이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게 되겠죠. 폭발의 네. 위험이 안게 되기 예.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이것도 이제 뭐 기뢰에 대해서 먼저 이제 부설하는 선박을 타격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습을 했다고 하지만 또 모르죠. 이렇게 너무나 작은 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벌떼처럼 몰려올 수도 있고요. 이란의 작전이라는 게 해군력은 뛰어나지 않지만 이제 고속정이라든가 잠수함 같은 걸 이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뿌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대응 작전을 펴고 있는 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은 이 선박 자체가 요트처럼 이렇게 좀 네. 작은 선박으로 네. 보이거든요. 예. 기뢰를 설치하는 데는 이런 작은 선박들이 동원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뭐 이란 해군 자체가 이미 큰 해군 기지도 타격을 많이 받았고 원래가 이제 기뢰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거죠. 조그만 소형 고속 보트정이라든가 뭐 어선 같은 것으로도 이제 고기 잡는 척하면서 뭐 이렇게 기뢰를 뿌릴 수도 예. 있고 그래서 그렇게 큰 배가 필요한 작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 위에다 띄워놓는 예, 건가요? 띄워놓는 것도 이제 옛날식 방식도 있지만 예. 지금 최근에는 이제 바다에 가라앉게 하면서 배가 위에서 지나가면 신호를 탐지해서 폭파시키는 듯한 그러니까 바다 속에 숨어 있는 지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서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란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건 또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까? 아마도 호르무즈 봉쇄가 이란의 공식 입장이다.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은 또 시장이 받는 타격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직 뭐 호르무즈 봉쇄를 완전히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기뢰를 까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이란은 이제 완전 봉쇄는 아니고 이제 지나가는 배들은 어느 정도 허용해지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기뢰를 완전히 깐 것도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 뭐 이란이 기뢰를 대대적으로 깔면서 완전한 봉쇄로 들어갔다. 이란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했다 한다면 다시 한번 유가가 제가 봤을 때는 뭐 오를 것 너무나 또 크게 뛸 것 같기도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 뭐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선제적으로 장악하기 위해서 이란이 이렇게 기뢰 설치도 하고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지상에서는 또 이란 그 혁명 수비대가 예. 상당히 반격을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예. 중동 지역의 미군 시설 그리고 에너지 시설을 오늘도 계속 공격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저희가 이제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이란의 반격은 어느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우선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에 조직을 제가 또 설명을 드리자면 네.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의 좀 전술은 중앙으로부터 체계적인 명령 체계를 받고서 지금 공격하는 시스템은 아니고요. 각 주별 지방별로 이제 분산된 형태로서 존재하면서 각 군의 이제 지휘관들이 어떤 위임을 받아서 공격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강렬한 공세를 계속하니까 이란이 전쟁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구나라고도 네.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지휘관이 어떤 폭주하는 성향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중앙에서 제대로 된 명령 체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란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총사령관급들이 계속해서 참수를 당하니까요. 그것에 대비해서 중앙에서 명령이 없더라도 각 지방에서 알아라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위임을 한 건데 그렇게 돼서 지금 계속해서 결사항전 의지를 이제 드러내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드론 공격하고 미사일 발사하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재고가 남아 있느냐 저는 이제 거기서 관건이 될 거라 보고요. 결사항전도 결국에는 미사일과 뭐 탄도 드론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의 관건은 아마 남은 수량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소모한 것을 얼마만큼 보충할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성주에 배치돼 있던 네. 사드가 이제 반출되는 그런 모습이 예. CCTV에 잡히기도 했는데 지금 이거는 미국이 그만큼 무기 체계가 지금 부족하다 이런 걸 좀 반증하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 부족해서 한 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조금 더 장기전을 염두에 두고서 뭐 지금 옮길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군사 기밀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예. 어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좀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죠. 이렇게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고고도 방공망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제 빼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일정 정도 이제 공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국형 뭐 사드가 지금 뭐 아직 배치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북한이 오판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점이 우려가 되지만은 그래도 우리 정부라든가 우리 군이 뭐 군사력의 월등히 북한보다는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충분히 대응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국방에는 안보에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